안녕하세요. 알파균의 경제뉴스 시작해볼게요. 매년 받는 스톡 옵션 제도 도입 의향 벤처 2.4%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데요. 앞으로 스톡 옵션에 부과되는 세금이 더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올해부터 세율 45%의 소득세 최고 구간 3억 원 이상이 신설되고 2023년부터 20에서 25% 세율의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되면 스톡옵션의 매력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전문가들은 국내 스톡옵션 제도도 매각할 때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실리콘밸리를 따라가야 한다고 주장하죠. 취득할 때 세금 내고 양도할 때 또 세금 내고 너무하네요. 보십시오. 이 표를 한번 보시면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거예요. 국내 스톡옵션 세금비고, 자, 주식수 1만 주일 때 매수가 2,500만 원이면 매수 시점 시가가 5천만 원이고, 매수 시 세금이 0원입니다. 3천만 원 이하는 비과세. 매도 시점 시가 1억 원이면 매도 시 세금 0원이고요. 총 수익은 1억 원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주식수가 20만 주고요. 매수가 5억 원, 매수 시점 시가 10억 원, 매수 시 세금 2억 1천만 원입니다. 네, 연봉 1억 가정 시 매수 차익 5억 원을 더해 6억 원에 대한 세율 30월 42%를 적용했고요. 매도 시점 시가 20억 원, 매도 시 세금이 2억 6천만 원. 네, 10억 원 이상 대주주 양도세 25%입니다. 총 세금 4억 7천만 원, 총 수익 10억 3천만 원. 이렇게 많이 줄어드네요. 자, 비상장 벤처에 대해서 행사 시 비과세는 3천만 원이 있고요. 양도세 특례 가능하고, 장점은 낮은 가격에 취득 가능해 대박 가능. 단점은 상장이나 매각 가능성이 낮고요. 상장 기업은 행사 시 비과세 없습니다. 양도세 특례 불가능하고요. 장점 취득 가격 높아 대박 가능성 낮고 장래에서 바로 처분 가능한 게 단점입니다. 네. 중국 시장 개입에도 위안화 강세, 1년 내 달러당 6.2 위안 갈 수도 있다고 하네요. 중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빠른 속도로 안정시키면서 경제가 V자로 반등하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받아요. 올해 들어 수출이 매월 두 자릿수 증가를 이어가고 소비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어요. 국제통화기금 등 주요 기관들도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있고요. 올해 중국 성장률에 대해 IMF는 8.4%를 제시하며 주요국 가운데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어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최근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을 3월 전망치보다 0.7%포인트 올린 8.5%로 수정하기도 했네요. 네, 위안화가 계속 강세가 되는데 언제까지 될까요? 주인 바뀌는 남양유업 잡음 끊이지 않는데 존 오너 우선 매수권 없어 대사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거래 구조를 비춰봤을 때 이 같은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에요. 이번 매각과 관련해 거래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홍원식 전 회장 일가가 지분을 매각한 이후 대사거나 할 수 있는 조건이 전혀 담기지 않은 클린세일 거래로 알고 있다며, 만약 우선 매수권 등이 조건에 담겼다면 주주 간 계약 공시 관련 내용이 일부 언급되었어야 하지만 이 부분이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어요. 실제 한일컴퍼니가 한국타이어와 함께 2014년 미국 비스테온 그룹으로부터 인수한 한온시스템 인수합병은 한국타이어 측이 한온시스템의 매각을 추진할 경우 한일컴퍼니 측의 보유 지분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이 공시 내용에 언급돼 있었는데, 이와 관련한 한온시스템 매각이 결정됐지만 한국타이어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상태죠. 네, 우선 매수권은요, 기업을 나중에 대사할 수 있는 겁니다. 남양유업 일가가요, 이렇게 정치적인 쇼를 하고 나중에 대사면 뭐 아무 소용이 없고 남양유업 이미지는 그대로 뭐 좋아지면 다시 사가는 남양유업 이미지가 그런 꼼수를 부린 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예. 대우건설 생활형 숙박시설 세운 푸르지오 그래피티 6월 분양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요, 오피스텔처럼 취사와 세탁이 가능하고 주택이 아니어서 청약통장이 없어도 분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와 달리 대출 규제와 전매 제한도 받지 않죠.
집 살까요? 집값 오를까요? 물음에 15년 다 배운 은행원 책 썼네요. 네, 부동산에 여러분들은 관심이 많으시네요. 조회수가 그래도 높습니다. 상담 노트는 출판사가 탐내기 충분했습니다. 부동산 박사학위 소지자답게 이론에 빠삭한 것은 물론 휴일마다 발품을 팔아 현장 이야기도 풍부하고요. 20여 년의 은행원 경력에 맞게 금융 지식도 빈틈없습니다. 출판사가 3년 넘게 설득한 끝에 상담 노트가 새 당에 나왔죠. 책 이름은 집 살까요 팔까요로 정했습니다. 출간 열흘이 채 지나지 않아 교보문고 등 대형 서점에서 재주문 요청이 이어지는 등 호평을 받고 있죠. 네, 한번 보세요. 상담 노트라고 하네요. 네, 여기는 뭐 한번 조회한 것도 한번 해줄게요. 소비자 만족에 대한 집념, 글로벌 이커머스 쿠팡 만든다고 합니다. 쿠팡은 당일 배송을 구현하기 위해 자체 분류 시스템 구축을 결단했는데요. 2014년 2월 로켓 배송의 전신이 된 와우 딜리버리 프로젝트에 착수했을 때 일하는 쿠팡이 하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짐작하게 하죠.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면서 쿠팡이 정한 원칙은 기존 택배나 물류와 관계된 일을 한 경험이 없는 다양한 조직의 주니어 직원으로 구성한다였어요. 기존 택배업을 답습하지 말고 소비자 관점에서 서비스를 새로 설계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스마트폰 있는 새 금액 돈 된다. 투자업계 흥분시킨 산업은 무엇일까요? 네. 메타버스가 요새 뭐 여러분들의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자, 미국에서 하드웨어 관련된 회사들은요,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코빈, 뷰직스, LG 이노텍, 한국에서 엔비디아 있고요. 메타버스 게임 관련된 회사는 로블록스, 텐센트, 애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 있고요. 네, 소프트웨어 관련된 회사는요, 엔비디아, 유니티 소프트웨어, 네이버, 위즈윅 스튜디오, SK텔레콤, KT, 알체라, 자이언트 스텝. 엔터테인먼트는요, 하이브, YG 엔터테인먼트. 네, 이렇게 있네요. 네, 그러면은 여기 위에 조회수가 하나 있던 것도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O 여건이라고요 있었는데요.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되는 1997년 7월 1일이 다가오자 홍콩 시민들의 두려움은 커져만 갔어요. 영국 정부는 이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반환 이전에 영국령 홍콩 출생자에게 영국 해외 국민 여권을 발급해주기로 했습니다. 1997년 말 B&O 여권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홍콩 인구 750만 명 중 72%가량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죠. B&O 여권을 보유하면 캐나다, 호주 등 영연방 국가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고 영국에서는 6개월간 체류, 취업, 학업이 제한을 받지 않고 머물 수 있어요. 영국 가디언지에 따르면 B&O 여권을 소지한 홍콩 주민들의 영국 이민비자 신청이 올 2, 3월 34,300건에 달했습니다. 이전 6개월 동안 신청한 건수의 5배에 달하고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홍콩 주민들이 구매한 런던 부동산도 전년 동기 대비 144% 늘었습니다. 중국의 민주주의 인권 침해 조치로 희망을 잃은 홍콩 주민들의 엑소더스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도 홍콩에 대한 공약을 헌식자처럼 내던져버리는 중국의 공산주의의 민낯을 똑바로 보면서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중국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중국에 대한 과도한 투자, 교육 의존도를 줄여가야 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를 얕보지 못하도록 군사적 반경 능력을 갖추고 기술 초격차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릴게요. 알파균의 경제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